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아시겠지만. 자, 우리 지역사회 하면 맨날 막 어렵다, 그래서 제발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를 올해도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는 자꾸 뭐라 그러냐면, 외우는 거예요? 감으로 찍는 거예요?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두 개 다예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하셔야 되고 감으로도 찍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린 죽어라 외워도 하나도 안 나왔던데요. 이러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엉뚱한 걸 외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될 걸 외우고 외워야 될 걸 안 외우고 이러다 보니까 헛다리를 짚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는 제가 이제 정확히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우셔야 됩니다라는 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치?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도 딱 생각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시면 언젠가 여기 좀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자, 물론 우리는 여름에 이론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배운 거, 외운 거 갖고 감을 키우는 문제풀이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잊어버리셨을 거야. 까맣게.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론에 들어가는데, 자, 우리 일단 먼저 보시면 우리 지역사회 쪽을 보세요. 243쪽일 것 같아요. 243쪽에 거기 244쪽인가 봐.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개념 부분이 나와요. 개념이 제가 이제 이론 부분을 좀 찍어드릴 겁니다. 물론 이론 부분을 찍어드리면서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가로놓기로 제공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거부터 개념부터 시작하고 개념만 쭉 하다 보면 또 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 한두 가지 하고 그 이제 모의고사로 들어가고 모의고사 들어갈 때도 조금 여러분이 모르겠다. 그럼 또 이론 부분 들어가고 다시 모의고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문제집이고요. 저희는 문제집이 아니라 문제 해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히 들으셔야 이게 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잔소리는 시간이 좀 급하니까 잔소리는 그만두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 쪽 하면 처음 부분, 개념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개념 부분은 대부분 시험 문제에 한 6, 7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념 부분을 모르면 지역사회를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념 부분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첫 번째가 건강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건강의 정의가 보통 한두 문제 정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매번 꼭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 부분은 2문제 또는 3문제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많이 나오면 3문제고 적게 나오면 1문제 정도 나오는데 역사 부분은 나올 것만 나와요. 그래서 역사 부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우리 지역사의 6가지 개념 알고 계실 거예요. 저한테 이론을 들으셨다면 6가지 개념 동그라미 3개에 그 다음에 요거를 연결하는 3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6개는 이제 당연히 죽어다 깨나도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암기해야 될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암기하셔야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요건 감으로 잡으셔야 돼.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같은 거는 감으로 좀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 중에서 우리 개념 부분을 잠깐만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건 가로놓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요 동그라미 3개에 연결하는 거. 자, 요거 뭐였었죠? 지역사회 간호 대상.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는 지역사회 간호 활동 있었습니다. 활동하고 목표를 연결하는 게 수단. 이 정도는 대답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대상과 목표를 연결하는 게 기능 연속 지표. 기능 연속 지표. 자, 그리고 대상과 활동을 연결하는 게 간호 과정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간호 과정은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호 과정에 대해서도 순서를 좀 외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간호 과정의 순서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자, 순서 처음에는 사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단. 그렇지. 세 번째가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행. 그 다음이 평가. 예전에는 요 단계를 묻는 아주 유치한 문제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유치한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자, 사정에서는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사정 안에는 뭐가 들어가고 진단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 안에 그 순서 기억하셔야 돼. 또는 진단 안에 그 순서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정 안에 제일 처음 뭐가 들어갈까요? 자료 수집. 자, 자료를 수집하고 나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야 되겠죠. 자, 분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네, 건강 문제가 도출이 된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건강 문제를 우리 간호사가 능력 있다고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건강 문제 중에서 간호 문제만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각종 지침서를 확인한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지침서를 확인한 후 그 다음에 간호 문제가 도출이 돼요. 그치? 요게 이제 진단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간호 문제 도출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진단을 내리는 거죠. 자, 진단. 특히 지역사회에서 하는 진단. 무슨 진단? 무슨 진단? 진단 이름. 오마 진단. 그래서 오마 진단은 시험 문제에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마 진단 꼭 알아두시고, 자, 진단을 내리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좀 제법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PRS 방식이라든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획을 해요. 자, 계획의 첫 번째 단계 뭘까요? 목표를 설정하시는 거죠. 우리 목표에서 알아야 될 거 앞자만 따서 우리 배우셨죠? 관실, 관측 또 하나 있었는데 스마트 원칙 이것도 있었을 겁니다. 자,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뭐였었냐면, 자, 수단, 간호 활동과 수단을 선택하는 거죠. 자, 간호 수단과 활동 차이점 아시죠? 우리 뭐를 외웠죠? 이 중에 활동하고 수단 중에 활동을 외웠을 겁니다. 활동은 4개밖에 안 된다. 우리 살 빼는 거 4개 있는 것처럼 얘도 4개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활동 뭐가 있을까요? 정말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큰일 났는데 활동 4개. 자, 직접 간호 제거 기억하시죠? 또 보건교육, 또 관리, 또 하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요 4개가 활동이라고 표현했고요. 4개를 뺀 나머지가 몽땅 수단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활동과 수단을 선택하고 나면 잘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또 앞자만 따서 외웠던 거 기억나세요? 기경법사. 네, 여기에서 기경법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활동계획을 수립하시고 수행계획을 수립하시고 네 번째는 평가계획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평가계획은 언제 하느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죠? 언제예요? 계획 단계에서 한다. 다시 말해서 수행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한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수행은 이거죠. 이 4개예요. 직접간호, 보건교육, 관리, 지역사회 연계. 이게 수행이에요.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는 직접간호는 간호를 하면 되는 거니까, 보건교육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우리 지역사회 연계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 중에서 관리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 안에는 해결해야 될 단어가 3개가 있었었는데, 자, 감시 기억하시나요? 감독, 또 하나 조정까지. 그래서 요 3개는 좀 기억을 하자라고 표현했고, 특히 자, 감시 감독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 뭐죠? 사람에 대해서 신경 써요. 그 사람이 감독이죠. 감독이었고, 감시는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거 일에 대해서 신경 쓴 걸 감시라고 했고,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쓴 걸 감독이라고 표현했고,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보건소에는 의사가 하는 일, 간호사가 하는 일, 그 다음에 또 뭐 보건직이 하는 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갭이 있단 말이야. 또 어떤 경우는 중첩이 돼. 이런 것들을 이게 중첩이 되지 않도록 또는 없는 소홀한 일이 없도록 조정해 주는 걸 조정이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3개가 관리에 속한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에는 크게 2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도나베디안이 제시한 평가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체계 이론에 의한 평가 방법. 이 중에 체계 이론에 의한 걸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온다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체계 이론 하면 생각나는 거 기억하시죠? 물고기. 그죠? 그래서 투입에 대한 평가. 투입에 대한 평가. 그 다음 2번째가 변환 과정에 대한 평가. 이 2번째. 3번째가 산출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4번째는요. 투입분의 산출이 뭐였더라? 투입분의 산출.
효율성에 대한 평가. 옳지. 효율성에 대한 평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적합성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거는 뭐에 대한 평가냐. 요게 시험 문제 좀 종종 나오는데 요걸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해요. 특히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투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출 쪽이 나와. 그러니까 투입분이 산출인데 여기서 산출이라고는 목표가 나오는 거죠. 목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을 겁니다. 자, 내가 당뇨 교실을 열었는데 100명이 왔어. 그렇죠? 그래서 100명에 대해서 당뇨 교실을 했는데 우리 구의 당뇨 환자는 1000명이었어. 그럼 저는 몇 % 적합한 사업을 해? 10% 적합한 사업을 했다. 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요 100명이 요구라고 표현했죠. 요구. 그리고 이게 1000명이 요구구나. 이게 1000명이 요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적. 그러니까 산출이죠. 그래서 산출이 나오고 요구가 나와. 그러면 무조건 적합성에 대한 평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효율성도 좀 나오지만 적합성이 좀 자주 나온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요게 개념 쪽입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들어가시고 가로놓기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은 245쪽. 자, 처음에 이제 건강 들어가지요. 건강에 대해서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자,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무슨 정?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진 영적. 예, 로 완전한 역동 상태. 자,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겁니다. 알고 있으면 굳이 답을 쓸 필요가 없어. 모르는 것만 답을 쓰시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건강의 정의 중에 두 사람, 이 중에도 한 사람 꼭 외우셔야 돼. 그게 1번이죠. 자, 1번 누구냐면 건강을 4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했던 사람. 자, 누구죠? 라논드. 자, 라논드라는 사람이에요. 환경, 그 다음에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 또는 생활 양식. 요 4개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 이 중에서 충격적인 거는 생활 방식이었죠. 생활 방식이 50%나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것 때문에 라논드를 뭐라 그랬었어? 건강 증진의 원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사회적인 역할과 뭔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팔슨이라는 사람, 팔슨이라는 사람 꼭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일탈,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요 정도만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것의 간호사의 역할이요. 자, 물론 옆에 보기는 써드렸습니다. 자, 대상자에게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간호를 제공한다. 그건 뭐예요? 간호 제공자지 뭐. 말 그대로 간호 제공자. 자, 두 번째, 요건 좀 잘 나오는 거라 그랬죠. 자,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대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려는 사람을 이제 병원에 가게끔, 스스로 가게끔 도와주는 거. 이걸 뭐라 그랬어요? 변화 촉진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미혼모인 대상자가 미혼모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자, 미혼모는 미혼모 시설에 입소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 권리를 찾아줬어요. 뭐라 그럴까요? 옹호자라고 하는 거죠. 옹호자.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건 그냥 누워서 떠먹긴 해. 옆으로 쭉 가시면 연구를 수행하였다. 뭐예요? 연구자. 자, 5번입니다. 우리 가정방문 갈 때 우리만 가는 거 아니라 했죠. 물리치료사와 협조해서 가정방문을 했다. 뭘까요? 팀 요원이 되는 거죠. 팀 요원. 그래서 이 중에서 엄청 중요한 거는 변화 촉진자고 옹호자. 이거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역사얘기. 자, 역사얘기는 제가 맨날 지역사의 역사는 간단하다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역사얘기 중에서 제가 이거 끊었던 기억 나세요? 45년에 한 번 끊고 또 하나 80년에 한 번 끊고 또 하나 95년에 한 번 끊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45년 이전에는 그냥 방문간호시대. 방문은 안 했지만 방문간호시대. 45년부터 80년까지는 뭐예요? 네? 보건간호시대라고 표현했어요. 보건간호시대. 그래서 보건간호 뭐예요? 상의 하달이야, 하의 상달이야? 상의 하달이죠. 위의 뜻이 밑으로 가는 그냥 상의 하달식의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주사업이 3개였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주사업 3개. 하나가 모자보건,
또 하나가 결핵, 또 하나가 아기 되게 많이 낳았죠. 아기 낳지 말라고 가족계획 사업을 한 거죠. 이런 게 국가에서 명령 내리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몽땅 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80년부터는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역사회 간호시대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책 이름이 지역사회 간호학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밑에 뜻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의 상달식의 사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80년부터는 80년에 무슨 법이 만들어졌는데 기억하세요? 80년. 그렇지, 농특법. 농특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잡,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 만들어졌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다 기억나셔야 돼.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만들어졌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걸 우리 뭐라고 했어요? 1차 보건의료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1차 보건의료. 자, 쭉 하다가 95년에 하나 더 들어간 거. 뭐가 있었냐면 95년에 무슨 법이 만들어졌죠?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다음에 보건교육사라는 잡이 하나 생겼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은 1차 보건의료, 그 다음에 건강증진 시대, 두 개의 양대 산맥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 우리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최초의 보건소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최초의 보건소 46년에 모범보건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게 몇 년? 보건소법 만드는 게 이로부터 10년 뒤인 56년에 보건소법이 제정이 됐다. 요거 전면 수정한 게 몇 년이에요? 전면 수정 62년에 보건소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그렇죠? 요걸 지역보건법이라 이름 바꾼 건 몇 년? 예? 몇 년에 보건소법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의 지역보건법으로 이름 바꾼 건 몇 년? 95년. 예, 요때 지역보건법으로 이름을 바꿨다.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보건간호 시대와 지역사회 간호 시대가 구분하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80년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역사 볼게요. 자, 일단 물론 외국 사람 역사부터 나갑니다. 자, 영국 리버풀에서 영국 사람이네요. 자, 비종교적인 바탕에서 최초의 방문간호단을 조직한 사람. 아, 이 사람 간호사 아니라 그랬는데, 간호사 아니고 사업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보건소의 효시다라고 했던 것 누굴까요? 윌리엄 라스본이라는 사람 기억하셔야 돼. 자,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뉴욕에서 방문간호를 시작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와일드하다라고 제가 표현했었을 거예요. 왜? 간호 비용도 지불했거든요. 지불 받았거든요. 누굴까요? 왈드라는 사람이죠. 왈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요거는 미국의 민간보험 회사 중에 하나예요. 임의가입, 조직 간 경쟁, 예방 위주의 건강관리가 특징인 미국의 민간보험기관. 뭘까요? HMO라고 들어보셨죠? HMO. 미국의 보건의료 제도예요. 그러니까 민간보건제도, 민간의료보험제도.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셔서 보건소법이 처음 제정된 거 몇 년? 56년. 물론 62년에 전면 개정되긴 했습니다. 5번. 자, 지금의 13종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자리 잡게 된 건 몇 년일까요? 2003년, 또 하나가 2006년. 그러니까 두 번 수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13종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자리 잡았고요. 6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보건행정기구의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 어느 시기? 네? 일제시대 다음이 뭐였었죠? 일제시대 다음이 미군정시대. 예, 미군정시대가 가장 규모가 컸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호사업국이라고 조직도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로 5번은 2003년, 2006년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6번은 가장 규모가 컸던 거는 미군정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군단위,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다 그랬죠? 자, 군단위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보건사업을 시도했다. 그럼 그전에는 무슨 사업이었는데? 그전에는
전문 보건 사업이었어요. 전문. 그래서 무슨 담당자가 따로 있었었죠. 그치? 담당자가 있어서 뭐 모자 보건 담당, 그 다음에 결핵 담당 있었다가 혼자서 이걸 다 했어. 이거 우리 통합보건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 85년. 옳지. 85년에 군단위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보건 사업을 합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간호. 자, 구분이 몇 년? 구분된 게 몇 년? 보건간호와 지역사회를 구분 짓는 연도 몇 년? 몇 년? 응? 몇 년을 기점으로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간호가 나뉘어져요? 80년. 80년을 기점으로 나눠진다고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자, 이 중에 1번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무슨 간호? 지역사회 간호죠?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가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었거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사업 대상이 선택된 집단이래요. 선택된 집단, 예를 들어 결핵, 모자보건 이게 선택됐대요. 어디냐면 보건간호 시대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의 전달이 수평적이래, 상향식이래, 하위 상달식이래요. 무슨 간호? 지역사회 간호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 성과가 장기적이래. 장기적. 둘 다예요. 지역사회 간호하고 그 다음에 보건간호 둘 다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 자, 9번째입니다. 현재 전문간호사에 해당되는 거 우리 13종 우리 한 번은 점검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보건간호 있었어요? 예, 보건 있습니다. 수술이 아니라 마취가 있었을 겁니다. 소아가 아니라 아동이 있었을 겁니다. 똑같다고 우기지 마세요. 그리고 가정 있고 노인 있고 임상 있습니다. 학교 없습니다. 학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그라미 5개 치면 돼. 보건, 가정, 노인, 임상, 정신. 자, 10번입니다. 자, 의료보험과 의료급여가 시작된 거. 이건 틀리면 절대로 안 돼. 몇 년? 77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77년에 2개의 의료보장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자, 11번입니다. 가정간호사 제도가 만들어졌다네. 가정간호사 제도가 만들어진 게 몇 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가정간호사 제도가 만들어진 거. 네? 가정간호사 제도 만들어진 거. 대답도 안 해. 큰일 났어. 네? 몇 년? 몇 년? 70년? 응? 몇 년? 대답 한 분도 안 계셔. 70년? 70년 맞아요? 맞아? 그럼 1970년? 그때 가정간호사 제도가 만들어졌어. 맞아요? 응? 91년이지? 91년. 자, 70년이면 뭐 우리 똥을 좀 못 가릴 텐데 가정간호사 제도 안 만들어져서 9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가정간호사 제도 91년 또는 90년 해도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빈칸을 입력하래. 이거 빈칸 아까 제가 가로놓기로 아까 여기서 칠판에서 다 얘기했죠. 첫 번째 위에는 지역사회 간호 대상은 누굴까요? 지역사회 간호 대상. 지역사회. 지역사회. 자, 지역사회 간호 목표 뭐죠?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자, 밑에 동그라미는 지역사회 간호 활동. 간호 활동 아까 4개. 직접 간호 제공. 또 하나 보건 교육. 또 하나 관리. 또 하나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게 활동이죠. 자, 그리고 연결해주는 거, 목표와 활동을 연결하는 거 뭘까요? 간호수단, 간호수단. 그리고 간호 대상과 활동을 연결하는 거는 간호과정. 있었습니다. 자, 그럼 6번 밑에 지역사회 분류. 우리 지역사회는 크게, 우리 지역사회 분류. 크게 3개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3개? 구, 기, 감. 이런 건 외워두셔야 되는 거야. 구조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감정적 지역사회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면공동체 어디 속할까요? 대면공동체 예, 구조적에 속합니다. 대면공동체. 자, 지정학적 공동체 구조적에 속합니다. 지정학적 공동체. 그 다음에 요구공동체 요거 그렇지 기능 지역사회에 속해요. 요구공동체. 그 다음에 특수 흥미 공동체 예, 감정적, 특수, 흥미, 공동체가 여기 속합니다. 자, 조직, 어디에 속할까? 조직,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예,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해요.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하면 꼭 같이 외워야 되는 거 있는데, 뭐일까? 문제 해결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체. 어디에 속할까요? 집합체. 예, 구조적. 집합체 여기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구 공동체 말고 또 뭐가 하나 있었죠? 요구 공동체 말고, 자원 공동체 있었을 거고요. 특수능력 말고 또 하나가, 나 어느 출신이야? 나 어느 학교 나왔어? 뭐라 그래요? 소속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기억하시고, 구기감도 속하시고, 특히 구조적 지역사회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면, 지정학적. 요 두 개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에 대한 걸 겁니다. 자, 볼게요. 1번. 자, 구성원 상호 간에, 자기네들끼리 친한 것 같아요. 뭘까요? 대면 공동체. 대면 공동체입니다. 자, 2번. 합법적 지리적 경계. 뭘까요? 예, 지정학적 공동체. 우리가 알고 있는 시, 군, 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문제점이 확인되고 다루어져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시공간 공동체. 문제점이 확인되고 다루어져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문제 해결 공동체. 왜냐면 시공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은, 자, 특수 흥미와 같은, 특수 흥미, 이거 답은 특수 흥미 공동체겠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는 모두 5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5개 기능에 대해서 유치하게 지역사회 기능이 아닌 거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설명을 하고 요거는 무슨 지역사회 기능이냐 요게 나온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요 답만 다르면 돼. 자, 7번에 1번. 지역사회 차원으로 특산품을 개발한대요. 이게 뭘까요? 경제적 기능. 자, 2번째입니다. 구성원들에게 사회 규범을 순응하게 한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젊은 애들이 있으면 담배 피지 말라고 우리가 막 야단을 치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회 통제 기능이라고 하죠. 사회 통제 기능. 자, 3번째입니다.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을 새로이 창출도 하고 유지도 하고 전달도 한대요. 무슨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화 기능. 자, 4번째입니다. 아플 때 또는 경조사일 때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 상부, 상조 기능. 5번째입니다. 자, 주민의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거 우리 동네에 생기면 안 되는 원전이 생겨. 그럼 전부 다 모여서 데모하지요.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사회 통합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지역사회 적정기능 수준이 뭘까요? 지역사회 적정기능 수준. 이게 뭐였었어요? 지역사회 목표죠. 예, 지역사회 목표인 지역사회 적정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일단 개인행동 요인, 영향 주지요. 그리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 환경, 사회 문화, 대인관계. 이 중에서 답은 대인관계. 자, 그런데 요 1번부터 4번까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뭘까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개인 행동 요인이죠. 개인 행동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8번의 답은 5번. 자, 9번. 요거는 좀 기억하시라 그랬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뭐 심심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돼. 자, 이 중에서 1차 예방에 속하는 건 뭐예요? 9번 답. 뭐예요? 1번이죠. 1번이 1차야. 그럼 2번은요? 집단검진. 2차. 신체, 사회, 심리적 재활 3차, 조기 발견, 조기 치료 2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뇌졸중 예방교육이니까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뇌졸중이니까 뭐예요? 합병증 예방이니까 3차에 속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치 3차에 속합니다. 근데 1차도 되긴 해요. 뇌졸중 입장에서는 1차일 수도 있습니다. 3차도 되고 1차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답은 1차가 있으니까 1번으로 하시는 게 좋아. 5번보다는. 자, 10번입니다. 자, 방진 마스크 착용 몇 차? 예? 방진 마스크 1차. 자, 주민의 영양관리 예? 영양관리 1차. 1차. 현재 질병의 악화방지 악화방지니까 2차. 2차. 자, 노인성 질환, 대부분 노인분들 무슨 병 갖고 있다? 만성퇴행성 질환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3차 예방에 속하죠. 자, 공중위생관리 1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제부터 간호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간호과정 중에 제일 처음 자료 수집 방법. 자, 자료 수집 방법에는 이런 거 옆에 예를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사회 정보를 지도자, 종교 지도자 등을 통해서 수집한대요. 뭘까요? 정보원 면담이겠지. 정보원하고 면담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담해서 자료를 얻는 방법이래요. 자, 다른 방법들보다 비경제적이래. 돈이 많이 드나 봐. 그렇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그 지역사회의 특정한 문제를 규명하는 데는 딱 좋은 방법. 뭘까요? 응? 뭘까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제일 마지막. 설문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식 행사 등에 직접 참석한대요. 예, 참여 관찰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간접 자료를 옳지 못한 거. 자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자료, 또 하나가 간접 자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접 자료를 옳지 못한 거 답은 예, 3번. 차창박 조사는 직접 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유용한 간호진단 도구 이름, 오마진단. 그 다음에 BPRS 방식 하면은 뭐예요? BPRS, 뜬금없이 BPRS가 왜 나와? BPRS 방식 뭐예요? 우선순위 설정하는 거죠. 우선순위. BPRS는 공식이 나온다 그랬는데 무슨 공식이었더라? 기억하시나요? A 플러스 2B 곱하기 C. 자, A는 뭐였는지 아세요? 크기. 그리고 B는 심각도. C는 사업의 추정 효과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크기라는 거는 그런 거 있지.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심각도는 뭐예요?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제 금방 퍼져. 결국 법정 감염병 같은 경우 심각도가 좀 높겠구나 이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개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큰 건 뭐라 그랬죠? C에다가 가중치를 너무 많이 뒀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풀었으면 AC 플러스 2BC가 되잖아요. 그래서 C가 두 번이나 있으니까 너무 가중치를 많이 뒀다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BPRS 방식. 자, 목표 설정 시 유의할 점.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거. 앞자만 따서 하는 거. 기경법사. 기는 뭐예요? 기경법사 맞나? 근데? 아니지. 기경법사가 아니지. 뭐예요? 관실관측. 자, 그럼 관은 뭐예요? 관찰 가능성. 실은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은 관련성. 그 다음에 측은 측정 가능성. 관실 관측. 또 하나 있었다면 스마트 원칙도 있었습니다. SMART 스마트 원칙. 스마트 원칙의 S가 뭘까요? 구체적이어야 돼. 그렇죠? 구체적. 포괄적이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은 측정 가능해야 돼. 그리고 A는 성취 가능해야 돼. 배우긴 배운 거 맞아요? 근데 네, 기억은 나세요? 처음 오신 분 같은 얼굴들이 점점 이상해져요 지금. 자, 스마트 원칙. 자, S 구체적이어야 돼. M 측정 가능해야 돼. A 성취 가능해야 돼. R 연관성, 관련성이 있어야 돼. T 기한이 제시되어 있어야 돼. 기한 언제까지 기한이 제시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스마트 원칙. 그다음에 또 하나가 관실 관측. 요거는 목표 설정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자, 16번. 자,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 1번부터 5번까지. 주어진 보기 중에 가장 먼저 해결할 거 뭘까요? 1번을 먼저 해결해 줘야 돼.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료 분석을 통해서 우리 자료 분석한다 그랬죠? 아까. 자료 분석한 결과 무슨 문제가 나온다? 건강 문제가 도출된다. 자, 18번입니다.
자, 표나 그림, 그래프로 작성되는 단계. 자료 분석 단계예요. 자료 분석 단계 중에서 표나 그림, 그래프로 작성하는 단계. 무슨 단계? 요약 단계죠. 그럼 그 옆에 그 순서대로 써 있나요? 자, 자료 분석 단계 순서를 좀 해보세요. 그 4개 중에서 제일 처음은 분류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요약 단계. 그 다음에 3번째가 비교 확인. 4번째가 결론 단계. 예, 이 중에서 표나 그림, 그래프는 요약 단계다. 자, 19번입니다. 선택된 간호 방법 및 수단의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 앞자만 따서 기경법사. 기경법사의 기는 뭐예요? 기술적 타당성. 경은 경제적 타당성. 법은 법적 타당성. 사는 사회적 타당성. 네, 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자, 직원들에게 관심이 있대요. 뭘까요? 감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자, 평가는 요 5개 중 다 나왔나? 그렇지? 투입된 노력, 사업 진행, 목표 달성, 효율성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빠졌지? 적합성에 대한 평가 하나 써놓으시고, 자, 1번입니다. 최소의 투자의 최대의 산출. 그러면 효율성에 대한 평가. 효율성에 대한 평가. 자, 2번째입니다. 실적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자료로 지역사회 요구량과의 비율을 계산하는 거.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적합성에 대한 평가죠. 적합성에 대한 평가.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한다 그랬습니다. 3번, 4번. 요거 보이시죠?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요것도 있을 겁니다. 만족도, 흥미도, 프로그램 참여율, 교재의 적절성. 뭘까요? 이게 과정평가죠. 돈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율, 교재의 적절성. 요런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과정평가. 기억하셔야 돼. 자, 4번째입니다. 교육 후 교육 내용과 관련된 지식, 태도, 신념을 측정하는 거. 요거는 과정은 아니지. 수업하고 나서니까. 그러면 영향이에요, 성과예요? 그러니까 영향평가는 사업을 하고 나서 바로 측정하는 거야. 그런데 비해서 성과평가는 한참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 태도, 신념이 어떻게 바뀔까? 교육을 바로 하고 나서 바뀔까? 한 10년 뒤에 바뀔까? 예? 바로 바뀌죠. 바로 바뀌어. 그래서 이건 영향평가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영향평가. 자, 5번째입니다. 돈합에 대한도 역시 똑같이 구조, 과정평가, 결과평가로 나눴습니다. 이 중에서 과정평가에 속하는 거 우리 그냥 다 해볼까 합니다. 자, 만족도 하면은 과정도 속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도 속할 거예요. 만족도 하면 과정도 속하고 결과도 속해. 그 다음에 장소, 인력, 예산 모두 뭐냐면은 구조평가죠. 투입 부분이지. 과정, 장소, 인력, 예산 모두 구조평가입니다. 자, 교재의 적절성 조금 전에 봤죠? 교재의 적절성 하면은 과정평가. 효율성 하면은요. 효율성 하면은 결과평가가 되겠지. 결과평가. 결국 5번의 답은 2개죠. 만족도도 해당이 되고 교재의 적절성도 해당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평가 부분은 시험에 좀 자주 나니까 좀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능 연속 지표. 기억하시죠? 기능 연속 지표 중에서 긍정적인 기능 지수.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에 그냥 긍정적인 단어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동그라미 치시면 돼. 자, 맨 처음 외상 아니죠. 부정적인 거지. 자기인식 맞아요. 초기 경고 부정이죠. 그리고 자아실현 긍정. 자아실현 긍정입니다. 장애 부정. 지식 긍정. 태도 긍정. 증상 부정. 결국 4개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 자기인식, 자아실현, 지식, 태도. 이거 맞추면 되고요. 23번입니다. 자, 23번은 쭉 뭐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관리실 활동, 방문 활동, 면접. 이거 몽땅 뭐라 그래? 몽땅 간호수단이죠. 간호수단. 그래서 간호수단을 중에서 맞는 답을 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번. 포괄적이고 가족 단위의 보건교육도 가능하대. 가족 단위 보건교육 가능하대요. 어떤 수단? 방문이지 뭐, 방문. 자, 2번째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타인과 경험을 나눌 수 있대.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 그러다 보면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가 있어. 어디에서? 예, 건강관리실 활동. 건강관리실 활동. 자,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는데 우리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는 거. 상담, 면접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매체, 가장 싼 거 뭘까요? 전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대상자가 의료인에게 의존적일 때는 적용이 어렵대요. 할머니가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해서 꼭 뒤에 가서 뒷북치는 거 뭘까요? 응? 예, 예약이 그랬지. 예약. 예약이었나? 계약. 예약이 아니라 계약이지. 계약.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많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할 때 빨리 뭔가를 알려줘야 돼요. 뭘까요? 예, 방송이죠. 방송. 자, 24번입니다. 하루에 여러 곳을 방문할 거래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로 갈 거 어딜까요? 제일 처음 갈 거. 어디부터 갈까? 욕창이 있는 와상 환자, 정신질환 환자, 오늘 태어난 산모, 교통사고로 요통호소한 환자, 원인 모르는 설사, 비활동성 결핵 환자. 가장 마지막에 갈 건 어디예요? 네? 예, 원인 모르는 설사. 이거 가장 나중에 가셔야 돼. 결핵은 결핵인데 비활동성이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처음 갈 거는 예, 3번. 오늘 퇴원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은 3번을 가셔야 돼. 3번을 가야 되고 마지막은 5번을 가셔야 돼. 자, 25번입니다. 자, 방문 가방 내 물품을 옳지 못한 거. 방문 가방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뭘까요? 개인용품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개인용품은 자기 거기 바지 주머니 또는 여기 윗 주머니에다 넣으셔야 돼. 가방 안에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26번 방문 활동을 할 때 지역사회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뭘까요? 방문했어. 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관찰을 먼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27번 자, 방문 가방 사용 절차에 대해서 올바르게 조합단 거예요. 자, 가방을 열어서 신문지를 꺼내서 가방 놓을 장소에 깐다. 맞죠? 소독이 필요하지 않는 기구들은 알코올종으로 닦는다. 맞아요. 필요하면 앞치마 꺼냅니다. 괜찮습니다. 처치를 하고 난 후 사용한 신문지는 가방에 넣으면 큰일 나겠지. 태워야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28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지시, 설명, 평가 이거 할 수 있는 상담을 무슨 상담이라 할까요? 지시적 상담이라고 하겠지. 자, 29번입니다. 전화의 장점이래요. 옳지 못한 거.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 경제적. 맞습니다. 시간의 부여 없이 맞고 서신보다 덜 사무적이다. 맞죠? 가정 상황의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다. 답은 4번이고요. 자, 30번입니다. 자, 보건진료소 새로 설치하려고 해요. 자, 옳지 못한 곳. 어디? 4번이죠? 물 좋고 산 좋은 곳은 안 돼. 그렇지? 일단 개념은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로 바로 들어갑시다. 이제 자, 여기 온 거 주무시려고 온 거 아니지? 정신 좀 차리셔야 돼. 문제 풀이할 때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 졸리면 좀 일어나셔서 수업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졸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모의고사. 우리 오늘 받으셨어요, 문제? 오늘 받으셨어요? 그럼 문제 풀지 못했겠네. 그치? 읽으면서 해야 되겠네. 자, 다음부터는 이해해갖고 오실 거죠? 왜냐면 굉장히 많은 지금 7회까지 해갖고 제가 후회를 하거든요. 너무 문제를 많이 냈다고. 이거 7회까지 있어서 아주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번. 자, 우리 헬스플랜 2020 기억하시죠? 헬스플랜 2020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법 이름 뭘까요? 법. 무슨 법에 의거해서 헬스플랜 2020이 나왔거든요? 국민건강증진법.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헬스플랜 2020이 나왔고요. 이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헬스플랜 2020은 지금 현재 4차인 건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 4차 헬스플랜 2020의 목표. 근데 이거는 1차나 2차나 3차나 4차나 똑같아.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표 뭘까요? 건강 수명의 연장, 또 하나가 건강 형평성 제고지.
그러니까 2개였었습니다. 목표가. 그랬더니 여기서는 보면 주어진 보기 중에 몇 번일까요? 2번이지? 건강 형평성 최고죠. 그럼 5번 왜 틀렸어요? 평균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에요. 건강 수명의 연장.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이거 나눠드린 유의물 잠깐 볼까요? 유의물을 보시면 4차 헬스플랜 2020 있고 비전이 있고 총괄 목표 있지요? 건강 수명의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그래서 목표가 2개입니다. 이때 건강 수명의 연장 목표가 75세 있고요. 네, 형평성 제고 있고 이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사업의 종류가 첫 번째가 건강생활 실천 확산, 그리고 만성퇴행성 질환, 감염성 질환, 안전환경, 인구집단, 사업체계 관리 이게 있거든요. 이 중에서 건강생활 실천 확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금연, 절주, 신체활동 역량 요 4개가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만성퇴행성 질환은 쭉 보세요. 아, 이런 게 만성이구나. 암, 건강검진이 여기 들어가네요. 관절염, 비만, 정신구강. 그런데 비해서 감염성 질환, 옆에 보시면, 아, 결핵, 에이즈가 여기 들어가네. 의료 관련 감염병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안전 있고, 인구집단, 이것도 들어가야죠. 인구집단에 모성, 영유아, 노인, 당연히 들어가겠지. 근데 뜬금없이 군인도 들어간다.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 보건도 들어가고, 장애인 건강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면 이 사업을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지표를 확인한다 라고 표현했었을 거고요. 요것도 우리 배웠던 기억은 나시나요? 그 대표 지표 제가 중요한 거 좀 비워놨거든요. 자, 암 관리는 암 사망률로 할 거랍니다. 심내혈관 뭘로 할까요? 심내혈관 대표적인 2개 있었는데 병 심내혈관 하면 보건소에 가면 엄청 많이 만나는 사람들 무슨 병? 응? 성인들의 대표적인 질환,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 유병률로 볼 거랍니다. 심내혈관은 고혈압, 당뇨 유병률로 볼 거랍니다. 자, 정신보건은 뭘로 본대요? 정신보건. 자살 사망률로 볼 거랍니다. 자살 사망률. 자,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영유아 건강, 뭘 볼까요? 영유아 건강. 영아 사망률로 본답니다. 영아 사망률. 자, 모성 사망, 모성 건강, 뭘 본대요? 모성 사망 비로 본답니다. 모성 사망률이 아니야. 모성 사망 비. 자, 그래서 저번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헬스플랜 2020의 대표 지표가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번 암 사망률, 2번 자살 사망률, 3번 뭐 어쩌고저쩌고 엉뚱한 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표 지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문제로 오셔서 1번의 답은 이 중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니까 답이 2번이 맞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지역사회 간호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야. 아, 결국 지역사회 간호하고 그 다음에 보건간호 요걸 좀 구분하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 간호가 있고 보건간호가 있었습니다. 이 중 1번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자,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질병 예방의 중심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아,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중심체계로 바꾸는 거다.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자, 3번 인간의 건강을 회복, 증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 지역사회 목표하면은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잖아. 아, 이게 맞네. 답은 3번이네. 그러니까 1번, 2번이 틀렸다는 게 절대로 아니야. 근데 지역사회 건강,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이거였잖아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잖아. 그치? 4번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간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질병이 없거나 해부 생리적으로 재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딱 찍은 거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야.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입니다. 요거는 유의물 잠깐 볼게요. 자, 우리 보건의료 체계에 관한 거야. 보건의료 체계는 X제도가 있고 Y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배우셨거든요. 자, X제도는 전국민 의료보험. 그러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또는 국가의료제도. 영국을 생각하시면 돼. 혹시 영국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있으세요? 영국? 제가 영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영국 하면 무슨 제도? 사람의 머릿수대로
뭐예요? 인두제. 예, 생각날 겁니다. 하여튼 영국이나 우리나라를 묶어서 X제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험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강제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걸 준조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료제도는 영국이니까 당연히 조세겠죠. 그러니까 소외계층이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소외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조금만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쉴게요.